안녕하세요. 과음금융입니다. 제가 잃지 않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현금을 항상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한참 상승장 때 지금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일정 수준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때 참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느꼈듯이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자산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좋은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을 사면서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의 시작은 바로 현금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비율을 가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고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현금 보유 비중에 따른 수익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0%, 10%, 2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현금 보유 비중이고요. 현금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미국의 전체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습니다. ETF로 따지면 미국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VTI에 투자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VTI와 S&P 500의 성과는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S&P 500 ETF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197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고요. 여기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실제 수익률이 더 높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발생한 걸 감안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수익률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연평균 수익률은 6.1%에서 3.9%까지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베스트 이어는 가장 성과가 좋았던 해의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도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떨어졌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간 우상향해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수익률이 100% 나는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현금 비중이 50%나 되면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연평균 4%의 성과가 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근 2년 동안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필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50% 보유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익률이 4% 가까이 나온다는 건 꽤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성과는 하락했고요. 이렇게 성과가 하락했지만 무엇을 얻어왔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은 표준 편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뜻하고요. 변동성은 주가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클수록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져요. 왜냐면 움직임이 큰 주식은 언제 사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스닥백이 S&P 500보다 주가 움직임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나스닥백은 보통 하락할 때 S&P 500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요. 또 반대로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주식은 상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에 꾸준히 매수하는 투자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금 비중이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 타이밍이 점점 덜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정한 날짜에 맘 편히 매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 규칙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금 보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10%의 현금을 보유할 때 표준 편차는 1.6%포인트 줄고 수익률은 0.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10%에서 20%로 넘어갈 때 표준 편차는 1.5%포인트 줄고요. 수익률은 0.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할 때 수익률은 0.4%포인트 줄었고요. 동시에 변동성은 1.5%포인트만큼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Y축이 표준 편차, 아래의 X축이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냈는데요. 정확하게 현금 비중이 줄어들수록 변동성도 커지고 동시에 수익률도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날수록 변동성과 수익률 모두 나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의 효과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표를 보여드릴게요. 파란 선은 100%의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샀을 때의 성과이고요. 빨간 선은 현금 50%, 주식 50%의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의 성과예요. 확실히 현금 50%의 비중을 담은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 주식이 상승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식 100%에 투자하는 파란 선이 성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보시면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 더 위에 있던 기간도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큰 주가 하락기를 포함한 때였는데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질 때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포함한 약 2013년 정도까지는 대체로 현금 50% 보유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어요. 따라서 이렇게 큰 하락기에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성과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결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이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걸 고려해야 할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소득의 규모와 안정성입니다. 소득이 크고 안정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 때 크게 하락하더라도 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일부를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작아도 보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소득이 크고 안정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져도 좋고요. 하지만 내가 은퇴를 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거나 소득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정확히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을 내는 것만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투자 자산의 변동성인데요. 보통 S&P 500 말고도 나스닥 100이라든지 개별주를 포트폴리오에 여러 종목 담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S&P 500 외에 주식을 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S&P 500보다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락기에 이걸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작년에 나스닥 100이 30% 가까이 하락하고요. 많은 개별 성장주들이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때 반의 반토막이 나는 개별주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S&P 500 외에 다른 주식의 비중이 크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요. 동시에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을 매수해도 언제든 20%, 30%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 수준의 하락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타이밍이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면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딱 이 두 가지 생각만 합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개별 주식이라면 아무리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종목에 대한 내 확신이 부족하다면 가장 베스트는 처음부터 사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고 싶다면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20%, 30% 하락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오를 것만 기대를 하고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걸 스스로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이 논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주식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 돈은 노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인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는 크레타 섬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새들의 깃털을 매일 모아서 아주 거대한 날개를 만들었고요. 이 날개를 이카루스의 몸에 밀랍으로 이어붙였고 그 날개를 이용해서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아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딱 두 가지를 경고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안일해져서 낮게 날아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자만해서 높게 날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낮게 날면 파도에 날개가 젖어서 바다에 빠질 수가 있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밀랍이 녹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카루스는 날 수 있게 되자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갔고 결국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아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일해지지도 않고 너무 자만하지도 않는 투자가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가끔은 자만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를 떠올리고요. 지금 내 상황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곤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장기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